자, 여기 전혀 다른 시대, 다른 대륙에서 활동해서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두 명의 거물급 사상가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두 사람이 마치 짠 것처럼 도덕의 본질에 대해 완전히 똑같은 비밀을 파헤쳤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오늘 이 철학계의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쪽엔 19세기 독일의 프리드리히 니체, 다른 쪽엔 20세기 미국의 존 듀이가 있습니다.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죠? 니체가 유럽의 귀족 문화 속에서 탄생했다면 듀이는 미국의 개척정신 한복판에서 성장했고요. 니체의 사유가 1900년에 멈춘 반면 듀이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죠. 심지어 듀이는 자기 책 어디에서도 니체를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교류가 아예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두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도덕의 기원에 대해서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럼 먼저 이 두 철학자가 도대체 누구랑 싸웠는지, 그들의 공통의 적이 뭐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체와 듀이가 겨냥했던 건 바로 아주 특정한 종류의 도덕이었어요. 이른바 반자연적 도덕이죠. 이게 뭐냐면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기독교를 거쳐 칸트까지 서구 사상을 쭉 지배해온 도덕관인데요. 핵심은 도덕적인 정답을 우리 인간 세상이 아니라 저기 하늘 위, 뭔가 초월적인 세계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습관,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은 오히려 극복해야 할 결함, 심지어 병적인 것으로 취급했던 거죠. 그리고 인간을 이미 정해진 도덕 원리라는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전통에 맞서서 니체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절대적인 선 같은 건 없다고 말이죠. 와, 이건 정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서구 윤리학의 뿌리를 통째로 뒤흔드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비판이었어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 두 사람이 전통을 비판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는지 한번 볼게요. 이들은 마치 철학적 탐정처럼 도덕의 과거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니체가 쓴 도구는 바로 계보학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랄까, 어떤 개념의 출생의 비밀을 추적하는 역사 탐정 수사 같은 거예요. 선이나 악 같은 가치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서 사실 그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결하고 순수한 게 아니었다는 걸 밝혀내는 거죠. 듀이도 정말 비슷한 방법을 썼는데 그는 이걸 발생론적 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다윈의 진화론에서 큰 영향을 받았어요. 어떤 철학적인 문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진화했다. 이런 관점으로 그 뿌리를 추적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나와요. 보세요. 사용하는 이름은 계보학이다, 발생론이다 이렇게 달랐지만 사실상 이들이 수사하는 과정은 완전히 똑같았다는 겁니다. 일단 기존의 도덕이 절대적이라는 믿음을 의심하고요. 다음으로 역사를 파고들어서 그 진짜 기원을 추적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원이 알고 보니 아주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필요 때문이었다는 걸 밝혀냅니다. 정말 놀랍도록 닮았지 않았나요? 자,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두 철학자의 끈질긴 탐사가 마침내 뭘 발견했는지 그 충격적인 결론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됩니다. 도덕은 신이나 어떤 초월적인 이성이 우리에게 내려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이 땅에서 필요에 의해서 아주 서서히 자라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둘의 연결고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두 사상가를 잇는 핵심이에요. 니체는 도덕이 풍습의 윤리에서 시작됐다고 결론 내렸고 듀이는 도덕이 관습을 뜻하는 라틴어 모레스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우리가 지금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의 시작이 사실은 아주 단순한 집단의 관습이었다는 걸 서로 다른 곳에서 똑같이 밝혀낸 겁니다. 듀이가 직접 한 말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그는 윤리, 즉 에틱스와 도덕, 모렐리티라는 단어 자체가 관습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에토스와 라틴어 모레스에서 왔다는 걸 지적해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 이미
그 기원의 단서가 숨어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초창기 관습들의 원래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건 추상적인 선을 실현하고 악을 몰아내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아주 단순하고 실용적이었어요. 바로 사람들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사회 질서를 잡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집단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 딱 그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100년도 더 된 이 철학적인 발견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들의 발견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만약 도덕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라면 이 세상에 절대적이고 영원불변한 도덕 법칙 같은 건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윤리라는 건 이미 모든 정답이 쓰여있는 완성된 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같은 거죠. 우리의 도덕 감각은 현실과 경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윤리나 기후변화 문제처럼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도덕 역시 거기에 맞춰서 함께 진화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도덕이 과거의 관습에서 비롯됐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따르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수많은 관습들, 예를 들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기술을 쓰는 법, 사회적인 약속 같은 것들이 과연 미래 세대에게는 어떤 도덕으로 남게 될까요? 어쩌면 미래의 니체와 뒤이는 바로 지금의 우리 시대를 파헤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